우리 몸에 좋다는 식초. 이 식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식초는 처음에 술이 발효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해요. 식초의 어원은 최초의 식초가 포도주에서 만들어져 신맛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이그에 포도주를 의미하는 벤이 결합하여 단어 비니거가 된 것이에요.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유럽부터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로 갈 때 굉장히 길고 힘들잖아요. 덥기도 하고 영양도 떨어지고 체력이 고갈될 때 콜럼부스가 즐겨 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식초예요. 그냥 식초만 먹은 게 아니라 양배추를 식초를 절여서 먹었다고 해요. 바로 드는 생각은 그거 피클 아닌가 생각이 드시죠?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에서 식초는 육류나 어류, 채식 등에 의한 음식의 독을 해독하고 빈혈이나 과다출혈로 인한 어지럼증을 개선하며 심장과 인후 부위의 통증을 다스리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낸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평소 음식에도 쓰고 요즘은 그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건강식초라 해서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등 많이 있고요. 이탈리아나 이쪽 서양 쪽에는 발사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크게 나누어서 그 식초마다의 효능과 또 어떻게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과 같이 60여 가지의 유기산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은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도 풀어주고 또 힘도 내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콜럼부스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이것을 먹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미식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미식초는 말 그대로 현미로 만든 양조 식초를 말해요. 무척이나 신맛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풍부하다고 해요. 다량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나 이 현미식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쌀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당분이 많지 않아도 쌀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함께 신맛이 몸에 최소한의 영양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유기산으로 되어 있지만 몸에 들어가는 순간 알칼리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현미식초를 적당한 온수에 타서 드시면 그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운동 가실 때 물 챙겨 가시잖아요. 그때 이 물에 현미식초 조금 섞어 가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과일로 만든 식초들이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 식초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각종 질병과 함께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몸속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사과 식초의 아주 좋은 효능은 구취 제거와 치아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온수에 사과 식초 조금 넣어 드셔도 좋고요. 가끔 한 번씩 사과 식초로 가글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세요. 식초를 냉수나 따뜻한 물에 타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초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과일 식초 중에는 파인애플 식초가 있어요. 이 파인애플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 분해도 돕고 몸도 가볍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 식초만큼 현미식초만큼 많이 익숙한 게 감식초가 있는데요. 감식초는 구하기도 쉽고 만드는 법도 복잡하지 않아서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감식초도 다른 식초와 함께 입맛을 돋구고 또 감의 감칠맛이 있어 그래도 다른 식초보다 드시기에 편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감식초의 가장 큰 장점은 포도당, 과당, 아미노산, 비타민 A, 비타민 주와 같이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고혈압 등 성인병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마르시고 살도 찌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식초만 타지 마시고 약간 꿀도 넣어서 달고 시게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 맞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좀 통통하신데 건강에 유익하고 살도 빼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에 식초 한두세 방울만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농도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효능이 급격히 더 좋아진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고기를 좀 많이 드신 날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초의 산성 성분인 구연산과 아미노산 성분이 체내 노폐물 배출과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비만을 예방해주니 결국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피부도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식초의 초산, 구연산 성분이 장의 활동을 좋게 해 소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유기산은 장을 청소하고 통변을 좋게 해 변비를 개선하고 변비가 해결됨으로써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문제가 완화된다고 해요. 결국 독소 배출까지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독소 배출로 인한 좋은 효과도 엄청나게 많지요. 동의보감의 음식 독을 없앤다고 소개된 것처럼 체내 유해 금속이나 발암 물질 등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것은 결국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식품을 살균하고 해독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요즘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식전빵과 함께 발사믹 식초가 나오잖아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의 전통 식초예요. 그래서 청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서 조인 다음에 나무통에 숙성시켜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짜 잘 만들어진 발사믹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니까 풍미도 정말 좋겠지요. 발사믹 식초에도 초산이나 유기산 또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면서 발사믹 식초는 특히 변비 예방에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니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발사믹 식초를 활용해서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와 함께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 효과를 바로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초의 왕이라고 불리는 흑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흑초가 왜 식초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반 식초에 비해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아미노산은 5배 이상 많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흑초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식초의 효능이 몇 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 해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아요.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 희석해서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식초 다이어트 방법을 정리하여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그리고 잠자기 전 이렇게 하루 4번 공복에 식초 10에서 20mg 정도를 생수에 희석해 마신다. 둘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과 식초, 감 식초, 현미 식초 등 응용 식초 1스푼을 생수 1컵에 타서 하루 3번 마신다. 식초 다이어트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감기 초기에 식초 음용은 금물입니다. 감기 치료를 위해 한기를 발산시켜야 하는데 식초는 이를 방해해요. 둘째, 위장장애 시 공복 섭취 금물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초가 위산분비를 촉진하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셋째, 비타민과 유기산 등이 부족한 화학식초인 빙초산, 속성 양조식초보다는 술이나 과일을 자연 발효시킨 천연재료를 이용한 양조식초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좋은 식초를 드세요. 식초에 관해 잘 이해되셨지요? 오늘도 건강에 참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건강 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